자, 초등맘 라디오 북카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질문은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1장에 가장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 근데 또 5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애청자분들은 또 고학년 어머님들은 너무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책 5장을 보시면요. 입시 역량 없는 학습은 모래 위의 성이다. 이 말은 결국 뭔가 이 무너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이 탄탄하게 쌓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교 1등 정원이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네. 이 잘못된 만남.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 딱 오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고에 진학해서 전교 1등을 하면 여러분 우와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불패신화라고 하나요? 뭐 스카이 가는 거는 아예 걱정도 없고 막 그런데, 도대체 종원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 잘못된 만남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책의 5장 내용 구성상 이제 5장 5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문제 의식의 출발점이 사실 이제 정원이의 이야기. 물론 내용은 사실 뭐 제가 많이 겪었던 내용이고 이름은 약간 각색은 돼 있습니다만, 네. 이 학생 이 스토리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여러 활동을 하던 그 시기, 이제 그런 줌에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아, 연락을요? 네,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어떤 좀 문제가 생겼으니 좀 중재를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가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원이라는 학생은 전교 1등입니다. 전교 네. 1등이고 그냥 전교 1등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도 1등이었고. 그러면 그냥 쭉 그렇죠. 계속 네네. 탑만 달리던 친구군요. 통합 1등이었다가 네. 문과로 가서 이제 고2, 고3 꾸준히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학생, 뭐 되게 훌륭한 학생이고, 뭐 이제 1등이면 이제 고3 돼서 입시 원서를 쓰면은 이 티켓을 받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지균 티켓. 그렇죠. 맞아요. 네, 서울 전교 1등한테 주어지는 일종의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이제 집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글로벌 CEO가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아니, 이런 모든 스펙이 좋은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학생은 서울대 경영대를 이제 지망을 하는 학생이었고, 당연히 고3 이제 수시 원서 처리되니까 서울대 경영대를 이제 쓰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요? 왜냐면 약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탑이고 너는 우리의 기대인데 네네. 의대도 아니고 법대도 그렇죠. 아니고 경영은 왜 약하죠? 경영이 반대로 경영을 가기에 네가 약하다라는 학교에서 판단한 거예요. 네. 탑이고 네. 쭉 했는데 경영과를 가기에도 약하다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서울대 지규는 다 전교 1등들이 경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경쟁력이 좀 약한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네. 차라리 소비자학과를 쓰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종원 입장에서는 뭔가 납득이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평생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경영대를 꿈을 꿔왔던 학생인데, 그렇죠. 원서를 딱 쓰려고 하니까 소비자학과를 쓰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양쪽 다 고집을 굽히지 않았던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호출이 돼서 이제 중재를 하러 간 것도 그런 상황. 사실은 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서울대 지규는 일종의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학교에서는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학교의 판단도 있긴 했었죠. 네. 경영대를 쓰기에는 조금 학생부가 좀 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이제 정원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호출해서 가서 뭐 조금 험악한 분위기도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오히려 정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게 해주면 경영대를 쓰게 해주면. 네. 이 학생이 이제 수능도 다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니까 쓰게 해주면 만약에 떨어지면 수능 정시로 서울대를 갈 텐데 과는 상관없다. 학교에서 가란 대로 어디든 내가 서울대를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좀 험악한 분위기가 사실 좀 됐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정원이의 뭐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들 전반적으로 다 본 결과 딱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어요. 어떻게 깔끔하게? 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네. 개영대든 소비자학과는 둘 다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네. 이거는 이게 정리됐다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슬프지만. 그럼 왜 둘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 에피소드를 언뜻 보면 학교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렇죠. 학교에 이제 비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정원이의 학생부가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성적보다는 그 학생부 기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그렇죠.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그걸 알았던 거고. 왜냐면 서울대 지뷰는 다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1등급이겠죠. 1등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질 않고 오히려 본인의 어떤 진로 목표 또 이제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네. 경영대를 가고 싶다면 어떤 관련된 활동들,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뭔가 어필하는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성적만 좋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그건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정원이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과를 썼어요. 네.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특히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정원이가 공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학생부 전형에서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왔어야 되는 걸까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영대를 하기 위해서면 관련된 성적은 뭐 당연히 이제 좋았겠지만 사실 진정성이라는 게 경영대를 가고 싶다라는 어떤 진로 목표나 이런 것들은 뭐 세세하게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관련돼서 활동이 없어요. 그럼 어떤 활동? 뭐 동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못해 독서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봐도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는 알겠지만 정말 경영대를 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신경,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본인도 없었고 부모님도 안 계셨고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이 학생 정원이의 학생부를 보면 고2 2학기, 고3 1학기 때 선행상, 효행상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밀어주려고 한 건 맞는데 사실 그런 걸 가지고 합격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선행상이나 이런 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술로 가고 싶다면 미술수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면 뭐 창업 관련된 책을 독서를 읽었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쌓여갔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활동 중에서도 이제 세부능력 특기상이라든지 제가 뭐 입시 말씀 이제 길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결과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는 해왔지만 방법이 좀 잘못됐다, 아쉬움이 있었다. 이게 입시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방법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학생이 하기에는 그렇죠.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그걸 다 찾아서 알아내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엄청 지금 채팅창에 안타깝다고 얘기를 주셔서 더 안타까운 스토리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정원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접니다. 딱 받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왜 재수하게? 였어요. 왜냐면 서울대는 떨어졌지만 연고대 중에 한 군데는 붙었고
이제 인문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과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네, 어렵긴 네. 한데 인문대학을 갔어요. 이것도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네. 인문대를 갔어요, 그냥. 그래서 딱 듣자마자 제가 왜 재수하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척하면 이제 바로 이제 느낌이 오죠. 이름이 뜨자마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제까지 재수 고민을 했었어요. 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근데 재수 안 하려고요. 그냥 다니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 생각했다. 뭘 이미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사실 왜 고민이 되냐면 얘는 전교 1등이고 자존심이 되게 강한 아이고 그렇죠. 사실 문과지만 수학이 엄청 수학을 잘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말란 소리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제가 어머니 부모님 편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수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생에 세종대왕이었군요. 제발 장점 잘 책구만 읽고. 근데 이제 그래 뭐 이미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플러스 요새는요 이렇게 반수해서 서울대 가는 전략을 쓰면 안 되는 시대예요.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된다. 그래서 잘 생각했다. 근데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글로벌 CEO 저는 경영을 하는 게 꿈이니까 지금 인문대를 갔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 경영대 복수 전공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근데 꼭 경영을 꼭 경영대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너 진짜 수학 잘했으니까 차라리 너 그 컴퓨터 공학이나 이쪽으로 한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어떨까라고 전화를 끊어놓고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문과 학생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면 4년제 대학이 아니라 6년제 대학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복수 전공하려면 이과 쪽 전공 들으려면 사실 못 따라갑니다. 맞아요. 네, 엄청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훨씬 더 학교를 더 길게 다녀야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훌륭한 학생이 이렇게까지 자기주도성도 강하고 정말 자존심도 강하고 이 학생이 전교 1등이었지만 전교 2등, 3등이 다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존심도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크겠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충분히 좋은 대학이 사실은 입시의 성패는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죠. 본인의 그렇죠. 어떤 본인 목표를 만족도죠. 그렇죠. 네. 이룰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훌륭한 학생이 왜 이렇게 잘못이 됐는가? 도대체 왜? 사실 이건 어른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른들의 문제. 물론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 사실 입시제도라는 것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라던가 입시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좀 써줬다면 이건 학교도 좀 저는 아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조금만 그 방향성,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잠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대비 조금씩 관리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근데 이제 제가 영어 교육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영어 전문이시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 입시 전문가가 된 상태에서 제가 오히려 초, 중등학 부모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뵙고 책을 쓰고 칼럼을 쓰고 전국 강연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제 요런 스토리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아이들은 더 아쉽지만 사실 그거는 덜 아쉽죠. 안 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한 학생들조차도 뭔가 본인의 노력에 좀 반하는, 배반당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 이건 초등, 중등 때부터 기본적인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고3들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어요. 제가 아이들 영어를 지도를 할 때는 되게 신나게, 재밌게 희망이 있는 거니까 영어는 또 뭐 평생을 가야 되는 거고 입시를 지도를 하면서는 저도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고3 만나서 입시 얘기하면 웃을 일이 많을까요? 슬플 일이 많을까요? 그냥 말 안 하고 싶죠. 네. 우울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 상태에서 차라리 좀 6개월만 좀 일찍 좀 보지. 왜 이 원서 쓸 때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고2 학생만 봐도 희망이 조금씩 느껴지고, 그렇죠. 고1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등, 초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왜 이 책을 딱 2년만 일찍 써주셨으면 제 조카들의 지금 저 고3, 고2 올라간 조카들 방향성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방송 중에 저희 애청자분들께 늘 얘기 드리면 저희 조카들이 전교 1등을 달리고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부분. 이게 책이 아쉽다는 게 아니고 책이 늦게 나온 게 좀 아쉽고요. 자, 오늘 그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꿈을 찾아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만 몰입하면 안 된다. 꿈을 찾고 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에 관련된 연계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키포인트 2개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